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사 한선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제 안내해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그 한 8년 전 정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네트워크 마케팅 그 시작과 마무리. 이렇게 지었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제 기승전결을 다 알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아주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29살 때 이제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30살에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했던 이유는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주는 그 혜택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두 부분에 굉장히 저는 많이 마음이 쏠렸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야 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단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Y가 없으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할지 많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까, 저 사람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그 사람이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을 할, 그리고 또 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Y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첫 단계가 Y인 만큼 이 Y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How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비즈니스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실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 뭐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뭐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찾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Y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어떠한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이제 전달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달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달을 하고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결단의 정도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Y가 간절할수록 굉장히 강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단한 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달받고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닌 꼭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좀 쉽고 가볍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요, 꼭 해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니스타즈 그룹의 시스템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강한 결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자리에 계속 참여하시고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동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명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자, 즉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약한 결단의 사람을 강한 결단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강한 결단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비즈니스를 전달을 했는데 사업은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인업을 받고 그 사람과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할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부풀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나조차도 이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죠. 그냥 서류에 사인을 했지만 몸이 무거운 그러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굉장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결단의 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예스는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사인업은 했지만 제품을 아주 착실히 사용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아니면 사인업은 했지만 교육을 성실하게 받나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너무 기대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실망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결단한 사람일까? 이 결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고개로 하는 사람, 즉 고개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러한 5가지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비즈니스 도서를 15분 이상 읽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뭐 음성이나 영상 매일 이런 것들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2번은 과거에는 비즈니스 CD나 DVD라고 표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음성 파일 이런 것도 이제 전환이 됐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전 제품을 애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이 아니죠. 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사나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정말 사랑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컨택한 파트너,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뭐 행사라든가 미팅에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 부업자 같은 경우는 쇼더 플랜, 즉 사업 설명을 한 달에 15회 이상, 그리고 전업자는 30회 이상을 하는 사람,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진행했을 때도 저 5가지를 매일매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하지 않으면은 뭐 입에 가시가 돋는 느낌을 이제 받을 정도로 저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일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공식이 있고요. 즉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컨택한 아니면 후원하고 있는 그분이 시스템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성공이 굉장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이제 8, 9년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분명하게 플러그인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플러그인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부터 체크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가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룹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 모든 것에 결국 100% 참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성공을 충분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결단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도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원을 할 사람, 즉 내가 누구를 후원할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하게 돼요. 파트너가 나에게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도와줘야겠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줄지, 내가 누구를 후원할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스폰서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파트너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의 스폰서와 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파트너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는 파트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를 후원하는 스폰서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멘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요, 명단을 작성을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이 순서대로 보면은 결단하고 나서 명단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거든요. 이 명단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이 유사나 비즈니스를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사나의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제가 특징을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명단 작성하는 과정을 하면 미리 판단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물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의 인물로 결과가 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시스템에는 나와 있어요. 결단한 자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이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빼먹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빼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나의 휴대폰 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비즈니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가 않아서 컨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명단을 리스트업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명단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여러 사람들과 카운셀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비즈니스에 더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소개받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냥 PPPS 인자였어 이렇게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쉽게 가입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저를 소개를 시킨 건데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그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결단의 정도라는 거죠. 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고 이 명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스폰서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네트워크적인 인간관계, 과연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에 적합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 명단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이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해라 라는 부분들을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명단 작성은 필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파트너분들과 이 라인 미팅을 진행을 할 때 이 명단이 없으면 사실 라인 미팅을 잘 진행하지 못해요. 뭔가 명단이 있어야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는 저희 신규 교재에 있는 그룹의 신규 교재에 있는 그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류별로 뭐 우리 엄마 쪽 가족이면 엄마 쪽 가족, 아니면 뭐 아빠 쪽 가족이면 아빠 쪽 가족, 뭐 친구면 친구 이런 식으로 분류를 정해 놓으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정확하게 이름과 그 사람의 굉장한 상세 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고 나서 스폰서와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명단이 다 작성됐으면 이 중에 누군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 순서, 바로 이제 초청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와 상담이 끝난 명단 위주로 초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스폰서와 상담이 끝난 명단 위주로 초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스폰서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사람과 그냥 내가 나의 판단, 나의 기준으로 가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내가 듣게 되면 우리도 상처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최대한 없애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냥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은 내가 저질렀으면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누구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물어보는 거죠. 스폰서님께. 네, 스폰서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강력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초기 사업이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코칭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은 스폰서 항상 미주알 고주알하라는 표현이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상대에게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정체를 드러내며 접근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뭐 정체라고 하니까 뭔가 비밀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스타일에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한 명 한 명 차근차근히 공략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는데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이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맞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정체를 드러내는 접근 방법은 제가 잘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보통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1번보다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초기 사업 때는. 그거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정체를 이제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와, 나 이제 유산을 시작했어 라고 어딘가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냥 선포하셔도 돼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셔도 되고 SNS에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직접 유산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토스를 할 수 있죠. 너 유산화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전문가를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뭐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4개의 키워드가 있죠? 4개의 키워드. 이 키워드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정체를 드러내며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굉장한 거절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왜 거절을 많이 당하냐면, 아까 명단 작성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에 대해 우리도 미리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돼요. 진짜 속마음은 모르면서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딱 공개를 하는 순간 그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키워드인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유산화 제품을 쫙 올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다 이렇게 올렸어요. SNS에 막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 나한테. 그러면 아, 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는 데는 사실 이제 보험업계는 이렇게 많이 써요. 처음부터 내가 이러한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고 상대가 미리 나의 정체를 알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거절할 수도 있죠. 억울한 상황이 생겨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내용인데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 1번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거절에도 나는 끄떡없다라는 사람은 1번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요, 1번은 정말 빠른 방법이거든요. 정말 빠른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멘탈이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요, 다음번에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 그랬어요. 이제 상대방들은 내가 유산화를 하는 거를 이제 다 알아. 내 지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한 사람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입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요. 계속해서 그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속 주기 시작해요. 이때 상대방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하셔야 돼요.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 궁금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심리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큰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될까 봐 걱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잘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계속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 뜻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정체를 내가 다 밝히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알리는 것은 이 이모티콘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콘들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리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의 가장 행복한 모습, 나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셔야 돼요. 심리적 우위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바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바라는 건 뭘까? 여러분들의 정체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거절한 사람이 바라는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울함, 여러분들의 패배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떨어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런 걸 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시켜야 돼, 그 사람들을요?
가장 행복한 모습, 내가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제가 진짜로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 사는 거 다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다 뻔한 거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 궁금해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위에 유지하다 보면은 그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내가 이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관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체를 숨기며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또 남자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질문은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좀 숨겨요. 그냥 대놓고 막 알린다라기보다는요. 파악된 사람,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보면은 이 폼, FORM이라고 하는 이 적격성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Y를 갖고 있는지, 앞서 제가 Y 얘기했죠. 그 Y를 갖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맞게끔 유산화의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대로라고 따지면 Y가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의 확률은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 먼저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F와 M의 질문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F는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O는 직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R은 여가에 대해서, M은 이 머니,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예시는요. 신규 교재 뒷편에 보면은요. 그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요.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시. 전화 통화로 하는 예시거든요. A와 B의 통화 상황이에요. 그래서 A가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사람, 그 가망 고객인 거죠. 뭐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B가 저예요. 그 안녕 나 현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대화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응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보통 이렇게 대화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현빈은 또 얘기했죠.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하는 일은 잘 되지?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F와 M의 질문법, 이 적격성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 괜히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상대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걸 알고 있나? 아니면 이 질문한다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네 번째 말, 하는 일은 잘 되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긍정적인 질문을 해주셔야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대급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야 너네 남편 회사 어렵다며 이래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어려워 이러진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겉마음이 아니라 속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알아내게 되고 그거에 따라 접근하게 되는 거죠. 내용을 쭉 보면은요 경기가 나쁘대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 말도 막 힘들어 죽겠어. 되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은 너 네트워크 마케팅 해볼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더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뭔가 액션을 하기보다는 마무리 어떻게 했어요? 다음 주에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보만 얻어냈고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와 상담을 해야 돼요? 네, 내 명단을 상담해준 스폰서에게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이러한 친구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번 전략을 짜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핫 버튼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핫 버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버튼을 내가 눌러준다라고 표현해서 이 시스템에서 그것을 핫 버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게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인데 이 콜드 컨택이에요. 여러분들 콜드 컨택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냥 오늘 보고 말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혹시 인상이 좋으시네요 라는 그런 멘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멘트로 여러분들 다가가실 수 있어요. 자, 인사와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한 후 단도직입적으로 사업을 전달한다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고 아니면 말고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얘기했는데 혹했어요. 그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시 나와 있죠? 뭐 버스 정류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시나 봐요. 인상이 너무 좋아 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돈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별개의 추가 소득에 관심 있으신가요? 물어보시면서 뭐 주면 돼요? 유산 안내지를 주시면 돼요. 나 이런 일 하고 있고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드 컨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 자리에서 클로징까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랬을 때 그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 사람의 연락처라도 여러분들이 받아와서 다음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콜드 컨택 왜 콜드 컨택이라 하냐면 춥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추워요. 혼자 나가서 이걸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그 컨택에 예, 스텝들이 빵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업 설명 단계로 넘어가야죠. 예, 이제 그 초청에 관련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상담이 네, 죄송합니다. 그 상담이 끝난 명단 위주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팅이 그 1대1 미팅과 2대2 미팅으로 여러분 나눠질 거예요. 일단 이 1대1 미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상대방에게 미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토스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약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에게 너를 소개시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대2 미팅이라고 해요, 이거를.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데 상대가 나의 스폰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스폰서를 만나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만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 미팅이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나는 실전에 투입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사업 설명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세요. 그 사업 설명을 사인업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매출을 올린다던가 그 부분에 완전히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클로징보다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넥스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넥스트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후에 그 사람과 나와의 또 다른 미팅, 그것에 이제 여러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된 미팅은 어떤 미팅이라고 하냐면 다음 미팅을 잡은 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2대2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인업은 받았지만 다음에 만날 기약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과의 나와의 미팅은 다음 미팅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미팅에서 또 다른 미팅으로 연결되면서 점차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지만 비즈니스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1대1 미팅 간다라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클로징보다는 어떻게 집중을 시켜야 돼요? 다음 미팅.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그분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스폰서를 만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좀 불신이 있었지만 들어봤더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스폰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이 이제 점차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업 설명을 하러 가기 전에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숙지가 안 될 경우에 그 미팅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묘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호일러라는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형식으로 전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원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미팅의 성공률은 50%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B에게, 30%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A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뭐냐면 스폰서가 A라고 해요. 그리고 B는 브릿지, 연결하는 역할, 즉 이 소개하는 주선자 역할이고요. 그리고 C는 뭐냐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이제 C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폰서의 어떤 지대한 영향력, 스폰서의 굉장히 현란한 실력으로 이 사람을 컨택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오산이라는 거죠.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은 그 미팅을 주선하신 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 그리고 장소, 50%의 그 B 그리고 30%의 장소, 이 두 가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팀 내에서 꼭 한 번씩 다루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C 행동 패턴을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에 미팅을 가신다면 미팅의 성공률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자, 아까 막 웃겼을 때 이럴 때 퀴즈가 나왔어야 되는데 간만에 결단한 사람 그 퀴즈를 낼게요. 이 간만을 이용해서. 자, 결단한 사람이 매일 해야 하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죠.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채팅창에 빠르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성공의 8단계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예요. 자, 지금까지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사업 설명까지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일에 대한 기승전결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했으면 답변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yes, no, maybe.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yes는 뭐예요? 너 정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나 사업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집단들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 제가 이제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no 뭐예요? 나 안 할 거야. 나 정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no를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maybe는 뭐예요? maybe가 제일 여러분들이 골치 아플 거예요. no는 차라리 속이 시원해요. 거절 당했으니까. maybe는 뭐냐면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이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maybe가 많아요. 고려해 볼게,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볼게. 이게 제일 많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대답은 오직 세 가지라는 거. 내가 다 아는 답변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내가 긴장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갈게요. yes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앞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사업을 하겠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제품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교육을 받겠다. 시스템에 참여하겠다. 사람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제가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결단의 정도를 파악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후원할 것인가를 여러분 빨리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동아줄을 잡은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죠. 끊어지고 나서 보니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네트워크의 더 빠른 방법이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끔 후원을 해야 된다. 결단의 정도를 아까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100%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끌어올리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나오죠?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yes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함께 키리도를 만들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no, 사업을 안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당황을 하시죠. 왜냐면 대차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거절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거절을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이렇기 때문에 자, 사업을 거절했어. 나랑 일 안 하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나 나중에도 안 할 거야. 이런 걸 뜻하나요? 평생 나 네트워크 할 일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앞으로 너랑 볼 일 없어.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절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뭘 하시면 돼요? 제품을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네가 사업에 관심 없다면은 제품은 필요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관계 유지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자, 너가 사업에 관심 없는 건 잘 알겠어.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 제품 중에 너 사용해보고 싶은 거 있니?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사업은 거절했지만 제품은 yes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yes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 제품을 전달하면 돼요. 자, 어쨌든 제품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체크하시죠? 그 사람이 왜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제품은 또 어떻게 섭취를 하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넘어가느냐 볼게요. 제품의 효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부분에 여러분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가져갔는데 만족하지 못하겠대요. 만족하지 못하겠대. 아니면 제품을 가져갔는데 만족을 하겠대. 만족을 하겠대. 이랬을 경우 불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불만족하는 사람.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품의 효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로 가시면 돼요. 효과를 못 봤는데 너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또다시 영업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불편할 수 있으니 관계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왜냐면 관계십이 깨지면은요, 나중에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얻기 힘들어요. 자, 여기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비즈니스를 연계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90%가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처음부터 사업을 봤던 건 아니고요. 제품을 사용해 보니 제품이 너무 좋네, 계속 쓰고 싶어. 그리고 나서 제품을 쓰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패턴을 굉장히 익숙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제품에 대해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PC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동이체가, 할인가로 제품 값을 낮춰서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정가를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좀 더 싸게, 저렴하게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회원 가입을 통해서 10% 할인 정책을 이제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효능 효과를 느껴서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는 재구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 할인 정책을 안내하면서 PC로 가입을 유도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본인 아이디로 자동이체나 아니면 제품 주문을 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교육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DLM, 즉 지금 허브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조직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나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디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리스트업 하는 거죠. 그 소비자 목록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중에 제품의 매니아가 되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거죠. 처음에는 화이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제품도 막 섭취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한 60에서 70포인트, 한 70에서 80포인트 정도 그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돼요? 다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지금 당장 사업을 해도 별로 큰 무리가 없어. 70, 80포인트의 제품을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우리의 유지 최소 포인트인 10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야 되죠. 지금 너가 사용하는 그런 정도면 유사나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관심 가져보는 거 어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대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유사나를 듣게 돼요. 근데 이때 예스의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라고 하고 제품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도 귀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노다, 영원한 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노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예스가 된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예스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를 한 사람, 제품을 소비하는 이 소비자들이 사업자까지 연결되는 기간은요, 천차만별이에요. 한 달 만에 효과를 봐서 정말 끝내주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떠한 분들은요, 3, 4년을 소비자로만 있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요, 비즈니스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훨씬 진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검증이
몸소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은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업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패턴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예스를 했어요. 뭐 바로 사업을 듣고 바로 사업을 듣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든 아니면 제품을 소비하다가 이 비즈니스 시작하든지 간에 똑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단의 정도를 파악해서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사업도 관심 없는데 제품도 노했어요. 네, 제품도 노한 거예요. 좀 그렇죠. 사업도 거절했는데 제품도 거절한 거, 모든 걸 다 이제 거절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이 노한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품의 효능을 못 본 사람들과 똑같이 가시면 돼요. 바로 관계유지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실망하고 노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야, 사업도 안 할 거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제품도 하나 안 사니?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그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 유지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하세요.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 관련된 것. 너무 그 사람에게 치중한 관계 유지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것들도 그 사람과 굉장히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요. 이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게 관계 유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타이밍을 또 봐야 돼요. 타이밍. 이제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초반에 지켜본다고. 그 사람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미 사업에 대해서 들었고 제품에 대해서 들었는데 둘 다 거절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고 나의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맨날 행복한 모습과 희망적인 모습을 막 올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 나도 그냥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체크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핫 버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핫 버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제품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품을 그렇게 거절했던 친구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나한테 다이어트를 문의를 하네? 그럼 제품 제안하면 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관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Y가 굉장히 커졌어. 그럼 다시 제안하면 되죠. 야,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는 너가 상황이 아니었잖아. 근데 요번에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 내가 지금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다시 사업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노할 수도 있어요. 이때도 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그냥 관계 유지로 다시 가시면 돼.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고. 근데 예스 했어. 자, 제품 예스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 제품 예스에 대한 패턴으로 다시 가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예스를 했어.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스의 패턴을 가시면 돼요. 사인했다고 다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를 가장 까다롭게 만드는 세 번째 답변, 이 메이비에 관한 건데, 그 사업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우리를 이제 곤란하게 하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여기서 막 솟구쳐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빨랑빨랑 대답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죠. 거절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이제 바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신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정말 긍정적인 매입이라서 갖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 즉 정중한 거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유가 가장 많아요. 7번 기타 등등 이건 뭐냐면 뭐 남편이 반대하네요. 뭐 우리 아들이 하지 말래요.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자,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어떠한 분이 그랬어요. 뭐 5번. 소개할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못할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진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매입인지 부정적인 매입인지 질문하시면 돼요. 이때 어떻게 질문하면 되냐? 그래? 야, 그러면 소개할 사람이
별로 없어도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알아볼래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그 사람의 고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그것을 제시해 줄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핑계를 댄다거나 또 시간을 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매입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댔을 경우에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너가 비즈니스를 검토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좀 부담을 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라 라고 여러분들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매입이라고 한다면 소개할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안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how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 why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긍정적인 매입에는 why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솔루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넥스트 뭐라 그랬어요? 다음 미팅이죠. 그 다음 미팅에 그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매입비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입비 중에 갈리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매입비는 사업을 안 할 거고요. 긍정적인 매입비는요, 해결책을 제안해 주면은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예스 패턴, 아까 앞서 보셨죠? 그 예스의 패턴대로 가시면 되고요. 노의 패턴은 뭐예요? 사업은 거절했으니까 제품에 대한 제안으로서 여러분들 다시 패턴을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서 뭘 해놨는데 그 다음 단계를 너무 몰라.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번 상황을 대비한 예측 플레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일머리를 알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을 때 난 저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간다라는 거죠. 이 패턴,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요,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훨씬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7단계예요. 7단계 교육 및 상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텝 1부터 6까지 쭉 한 거예요. 스텝 1부터 6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Y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또 초청, 사업 설명, 지금 방금 전에 한 후속 조치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교육 및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냐. 교육은 다 잘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건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스폰서에게 받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1번부터 6번까지를 교육받으면서 상담해서 실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나와의 그 1대1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했을 때 이 7단계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돼요. 이 7단계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번부터 7단계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요. 교육을 받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그 복제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이 사업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 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비즈니스를 함께한 그 사람에게 이것을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좀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성과도 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습관이 됐을 때 그 습관이 곧 꾸준함, 여러분들의 성공으로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룹이 갖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흐름인 거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패턴은 늘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좀 더 빠르고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엇을 연구하시고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익히시고요. 이 패턴이 늘 같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쭉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훨씬 우위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팔로워 그 후속 조치 그걸 보셨을 때 영원한 거절은 없다라는 거.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요 영원한 거절은 없기 때문에 꾸준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셔라.
믿으셔야 돼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시스템 왜 가니? 아니면 그냥 혼자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그 사탄의 속삭임이거든요. 시스템을 믿고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자, 당신의 액션이라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쫙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걸 가지고 행동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는 그것은 누가 보여줘야 된다?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담아만 두면 안 되고요. 그것을 액션으로 불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질 거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오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